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플랜을 짜서 지금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 STF로요? 네, STF. 그러면 그때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세금은 굉장히 적게 나와서 지금 한 5,700. 아, 20억 인출하는데? 네네. 5,700? 네네. 그러면은 5,700. 거의 한 2.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최하영 고경미 세무사가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을 무료로 드립니다. 더보기란을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신율입니다. 오늘은 STF를 저희가 한 700번 했죠? 한 7, 8년 동안. STF가 어떤 거죠? 네. STF는 다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뭐의 약자인지. 스탁, 텍스 프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활용해서 세금 없이 비과세를 실현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동안 한 700번 실행했는데 기억에 남는 사례나 이런 것들, 뭐 어떤 절세가 효과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금 정리하시는 거에 굉장히 STF를 많이 활용하고는 있으세요. 우리가 이제 배우자분을 좀 활용해서 비과세를 좀 실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식을 이동하고 이동한 대금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가지금 정리하는 거, 그것이 이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보편적인 이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그 배우자를 활용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그 케이스별로 좀 다른데요. 배우자분이 안 계신 경우도 있어요. 자녀분들만 있는 케이스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해본 경우에. 가지금 많으신데 배우자분이 이제 사망하셔가지고 안 계시는 경우, 또 이혼하셔서 안 계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다른 가족을 좀 활용하고 세금을 조금 부담하더라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제가 진행한 사례에서는 주주가 9명인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9명의 주주가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 1억씩 증여를 했어요. 주식을. 가지급금을 가지고 있는 대표님께. 그러면 1억씩 증여를 해서 8억에 대해서 이제 한 7천 얼마 세금을 내고 그걸로 가지급금 정리하는 플랜. 네. 가족은 아니었군요. 네, 가족이 아니고 가족이 아니면 증여재산 공제가 안 되는데도 그래도 10% 세금은 낮으니까요. 원래는 배당으로 계속 가지급금이 한 20억 정도 쌓여있는 걸 계속 조금씩 줄이고 계셨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1억씩 증여를 해서 8천만 원도 안 되는 세금을 가지고 8억을 정리해드린다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굉장히 특이한 사례예요. 그쵸. 네, 그리고 이거는 주주분들이 그 가지급금이 모두의 공동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제 실행할 수 있는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네. 진행을 했죠. 대부분 가지급금이 네, 대표님이 가져가시거나 대표님 개인 재산 분리기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니까요. 실제로 이거는 저희가 이번만이 아니고 과거 5년 전인가도 실행한 케이스가 있어요. 예. 또 어떤 사례가 또 있나요? 동업자 플랜 같은 거 뭐 최근에 제가 이제 실행한 것 중에는 회사 전체 가치는 한 100억 정도가 된다 그러면 창업 당시부터 이 일을 같이 하셨던 5천이에요. 5천. 4천은 아니고 5천이 그 경영자분이 있으신데 그분의 가치가 주식 가치가 한 30억 정도 되시는데 두 분이 협의한 가치는 한 12억 이 정도 되거든요. 특수관계가 있어요. 심지어 왜냐면 이분이 대표이사를 경영을 하시니까 이런 경우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그러면 그 친인척 관계는 아니어서 소득세법상 특수관계는 아닌데 상증세법은 또 있어가지고 이 가치를 어떤 식으로 해서 할까 할 때 복합적인 플랜을 쓰는데요. 그 중에 이제 STF를 좀 사용하기는 해요. 왜냐면은 대신에 이제 뭐 기소 이런 거는 실무적인 얘기 너무 구체적인 거니까 논외로 하고 액면가 5천원짜리가 만약에 시가가 10만 원인데 10만 원 다 주는 건 아니에요. 이분들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0억 안 주고 한 12억 정도 선에서 하는 거거든요. 40%? 이 정도, 이 정도 주고서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이럴 경우에 이분 입장에서 어쨌든 가치는 높게 올라가서 받는 거잖아요. 뭐, 7만 원 이렇게 받아도 양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도 그게 좋지 않으니까 그분의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해서 빼주는 플랜. 그리고 그거만으로도 안 되니까 다른 방법들. 뭐 특수관계를 좀 비특수로 바꾸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뭐 자사주 이런 복합적인 플랜을 해가지고 그 가액을 좀 설정해서 해드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최저의 그 절세 포인트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렇죠. 최상위님 하시는 경우를 찾아서 이제 제일 안전하고 합법적이고 제일 절세되는 방법으로. 네, 맞아요. 거기서도 이제 STF 동업자 플랜은 이제 하는 거에서도 사실 STF만큼 파워풀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없죠. 네, 굉장히 많이. 근데 이제 STF를 사실은 시가대로만 하는 것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협의가액에 따라서 뭐 저가로 하실 수도 있어요. 증여는 그대로 하시고 그 뭐 소가 자체를 좀 저가로 해서 낮출 수도 있는 거고 6억을 했지만 우리가 협의한 가액은 한 4억 5천 정도다라고 하면 소액을 그렇게 좀 조정해서 해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잘 거기에 맞게끔 짜드리는 것들이 이제 절세를 실현할 수 있는 거죠.
저번에 그 오신 대표님들이 그 직원들 가지급금 한 4, 5억 있고 본인 것도 있어 9서는 그때도 그 STF로 하셨나요? 아, 거기는 STF를 하지 않았고요. 거기는 이제 양수도로. 양수도로. 예. 동업자 플랜은 저희가 진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번에 진행하는 회사가 부동산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서 저희가 감정평가까지 받아서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다시 산정하고 또 회사의 이제 주식 가치가 뭐 100억 이렇게 나왔는데 20억만 받고 이제 빠진다고 하셨어요. 동업자분이 50%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플랜을 짜서 지금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 STF로요? 네, STF. 그러면 그때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세금은 굉장히 적게 나와서 지금 한 5,700. 아, 20억 인출하는데? 네네. 5,700? 네네. 그러면은 5,700. 거의 한 2% 정도. 네. 그래서 이제 동업자분이 나가시는 분은 양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양도소득세로 내면 굉장히 크잖아요. 20억이 25% 세율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굉장히 많이 절세하셔서 이제 빠져나가셨고 또 이 양수대금을 개인적으로 남아있는 대표님이 이제 마련을 하려면 이제 돈이 없잖아요. 못 사죠. 20억이. 예. 네. 그거를 법인에 있는 돈으로 또 이제 해결을 해드렸고. 20억 인출하는데 세금은? 네네. 5,700 정도. 5,700. 네. 그리고 이제 양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부동산, 아까 제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여기가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자산 중에 80% 넘는 게 부동산 자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만약에 개인적으로 양수도를 해오시면 과점주주 취득세가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왜냐면 5대5 지분을 가지다가 갑자기 100% 주주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 과점주주 취득세도 굉장히 많이 이제 절세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이런 동업자 플랜도 있고요.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업 초창기부터 우리 좀 잘해보자라고 해서 대표님들이 이렇게 그 직원들한테 다 주식을 좀 어느 정도 할당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회사들. 많이 주죠. 예, 그렇게. 그런 회사들이 한 20년 정도 됐더니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좀 있으시면서 이제는 대표님이 자기가 이제 승계를 좀 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 시대 투자자가 맞으니까 나랑 함께 오랫동안 해온 사람한테도 어느 정도 가치를 주면서 이 사람들 주식을 정리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이게 되게 오래됐어요. 한 5년 정도 됐을 거예요. 충청도 어디에서 한 27억인가 4억인가 그 사이 정도를 주고 했는데 주주가 굉장히 여러 명인데요. 이제 고려할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그 중에 이제 이혼하신 분도 있으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시거든요. 거기에 다 맞게끔 해가지고 빼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이제 승계로 가신다는 대표님들도 있으셔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STF를 활용해서 하실 수도 있다. 그때 그 25억 정도로 가정했을 네. 때 그때 세금 어느 정도 내셨어요? 대부분은 그게 아마 6억 이내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안 내셨겠죠. 8명, 9명을 예를 들어 6억으로 친다 그러면 50명까지 세금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안 나오고 정리하셨어요. 그 중에 이제 배우자 없는 분만 자녀를 활용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분만 세금이 좀 나오셨고 나머지는 안 나오셨다. 가업승계 증여특례가 안 되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또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녀 2명한테 공동으로 이제 법인을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그 가치가 한 16억 정도 돼서 8억씩 STF를 활용해서 증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세금은 지금 3억 5천 정도 내시고. 그럼 16억 인출하는데 한 3억 5천 정도? 네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개인적으로 증여세는 이제 부담을 하지만 어쨌든 법인이 이제 법인 주식이 다 이제 증여가 됐고요. 이 3억 5천의 돈을 이제 자녀들이 내야 하잖아요. 그것도 법인 자금으로 저희가 해결을 해드린 거죠. 세금 낼 돈을. 그 세금 낼 돈도 법인에서 네네. 인출해서. 예. 그래서 굉장히 만족해 하시면서 지금 진행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할 때는 이게 사실은 이제 작년 초에 이제 만난 회사거든요. 근데 그때는 주식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행을 안 하고 이제 올해가 좀 안 좋다고 하셔서 이제 올해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는 세금이 한 7억 정도 나오던 게 지금 3억 5천으로 거의 반 가까이 줄었어요. 플랜 짜실 때도 고세무사님은 특히 이걸 세금 낼 돈까지 좀 이렇게 준비해서 네. 세금 낼 돈이 중요하죠. 예, 네. 그렇게 해줘야 또 대표님들도 좋아하시죠, 사실. 네. 저 지난주에 제가 상담한 대표님 있으신데요.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상담하실 때 다른 데서 받고 계신다고 하시길래 근데 이제 그 업체가 부동산 가다부유 법인이고 또 그 가다부유 법인을 또 올해 또 파신다고 하시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부동산 가다부유 법인은 저희가 고려할 게 굉장히 많아요. 평가도 과연 간평을 받고 할 거냐 안 받고 할 거냐에 따라 주가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간평을 한 네. 군데서 받아야 되나요? 팔 때? 그거는
물건별 했을 때 10억 이하 미만으로 나오면 한 군데만 받으셔도 되는데요. 그게 아니면 두 군데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이제 그때 상담하면서 여쭤봤더니 그냥 우리 세무사님이 알아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거기가 그렇게 쉬운 컨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차 혹시 그럼 간평은 받으셨냐 했더니 안 받으셨다고 하시고 그 부동산은 또 올해 매각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매각 차익이 50억이나 나는데 그래서 사실은 증여하고 소각한 이 시기에 그런 가액을 잡기가 시가산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회사다. 다 똑같아. 요즘에 하면 자기 잉여금 많다라는 거 회사에 부동산 값 팔면은 뭐 100억 200억 되는데 다 뺄 수 있는 게 뭐 6억 이렇게 얘기하면 6억에서 뭐 12억 자기 동업자까지 다 해서 하면 다른 건 뭐가 있느냐. 근데 그거는 지금 사실 저희도 그 배우자 관점에서 볼 건 아니에요. 사실은 더 많이 활용하실 수 있어요. 대표님들이 무슨 말씀 많이 하시냐면 예전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상담했던 대표님 중에 상속세를 한 처음에 60억 정도 냈다가 가세관청에서 공시지가로 인정 안 하고 간평할 수 있게끔 바뀐 해가 있어요. 그 해 그걸 처음으로 적용받아가지고 30억가량을 더 내신 대표님이 있으시거든요. 그분 하신 얘기가 아니 세금이 이렇게나 많이 나오는 걸 자기는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재산을 하나도 안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그냥 50%를 딱 내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적어도 10억까지는 30% 이내니까 10년 동안 그거는 계속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30%까지는 그게 많이 이거는 좀 마음에 이렇게 벽이 있을 텐데 20%는 다들 땡큐 하시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자녀하고요 손자는 다 섞어가지고 우리가 STF를 한다 그러면 그 금액을 훨씬 많이 하실 수 있어요. 20% 안 되는 세금을 내시면서. 제가 그렇게 해서 예. 40억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무슨 말씀 하시냐면 나는 왜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이제 이렇게 많이 실행하시게 되면요. 저희가 그 말씀을 꼭 드려요. 조사 나올 거라고. 예, 조사 나오는데 그게 조사가 나온다고 뭐 세무조사로 뭐 두드려 맞고 이런 거 아니니까 걱정은 하지 마셔라. 잘 진행하고 저희가 쟁점되는 것들에 대한 거를 잘만 하면 그거는 문제가 없게 진행해드리겠다라고 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케이스도 좀 있지만 과거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지방 어디에서 대표님 자녀분이 창업 이런 것들이 해당이 안 되니까 자금 한 10억 정도가 필요하시대요. 사업 자금이. 자녀분이 이런 사업 하신다고 그거를 STF로 해드린 경우도 있어요. 10억 만드는 거를. 그때 세금 얼마 냈나요? 10억 자녀한테. 그거는 좀 많이 나왔어요. 어쨌든 간에. 30%가 안 되니까. 30, 그래서 계산 한번 2억 1,800이. 네네. 그 10억을 원래 증여하면 증여세가 2억 1,800 나오나요? 네, 그 정도 됐어요. 예. 근데 그 돈이 개인적으로 없으시니까. 아, 10억 그래서. 했을 돈이 없으니까 주식을 활용해서 준 거예요. 자녀한테. 사업자금 마련해 주려고. 그것도 괜찮네. 네. 내가 뭐 소득세 본인 돈이 내는데.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라도 활용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그렇죠. 생각을 좀 전환하시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거죠. 내 돈 10억 주는 것보다 법인에서 어쨌든 나가는 게 훨씬 낫잖아요. 이건 내가 소득세 내고 또 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 있고요. 과거에 또 어떤 케이스냐면 이제 자녀분 결혼하시는데 뭐 전세 자금이라도 마련해 주려고 한 3억 정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한 것도 좀 있고 또 작년에 또 한 것 중에 뭐 굉장히 여러 명이에요. 거기도 여러 명인데 자녀 한 명당 3억씩 해서 4명인가 해가지고 또 해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배우자 공제만 활용할 게 아니라 지금은 충분히 재산이 많으신 대표님들께서는 20% 이내의 적정 구간이라고 하면 개인 돈으로 증여하는 것 자체도 사실 그건 다 속수낸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법인 돈으로 해서 이렇게 방법이 있다라는 걸 사실은 쟁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특히 지방에 계신 대표님들이 자녀한테 서울에 있는 집 사주려고 네. 많이 문의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건 이제 STF로 활용해서 빼면. 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걸로 하고 있는데 잘 모르시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요즘에 그 자사주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거든요. 이제 자사주를 기존에 이제 상법이 개정되면서 많이 하셨는데 이제 승계를 생각하는데 자사주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에 이제 자사주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를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STF를 또 활용해서 이 자사주를 또 저희가 없애드린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STF로 자사주도 좀 없애시면서 이익잉여도 좀 줄이고 그래서 증여 특례까지 가업 승계까지 무난히 가는 네, 그게 또 가능합니다. 아, 그 자사주를 STF로 네네. 처리한다. 네네. 그거 아주 되게 좋네요. 네. 그 세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기존의 자사주를 1억 5천 정도로 이제 대표님이 매입을 돈을 했는데. 받고 자사주가 1억 5천이 잡혀 있었는데 평가를 하면 자사주는 이제 주식 가치가 올라가면 오르기 때문에 자사주가 지금 현재 11억
예, 정도 되어 있는 자사주를 저희가 없애드리면서 세금은 한 1억 정도 내셨어요. 아, 1억 정도만 내고. 네네. 그거 안 할 이유가 없네요. 네, 왜냐면 그걸 안 하시면 징여특례 날 때 어차피 또 사무관 자산으로 잡혀서 징여세를 또 내셔야 되거든요. 그럼 그 자사주가 신기하시네. 자녀한테 귀속됐나요? 그럼 어떻게? 궁극적으로는 자녀한테 귀속되게 이제 해드린 거죠. 네. 그럼 한 10%의 세율로 자녀한테 귀속되게. 네네. 그것도 아주 괜찮은 방법이네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라고 예,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 싶습니다. STF를 가지급금 해결 아니면 이익잉여금 환원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거 말고 저희가 이제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준비를 네.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최세무사님하고 고세무사님하고 STF 저희가 한 700번, 한 7, 8년 동안 700번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